우린 할 수 있다 위켄. 안녕하세요, 김진열입니다. 오늘은 협착 수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착 수술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운동해야 되는지 알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착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오래된 수도관과 비슷합니다. 오래된 수도관이 좁아지고 이게 물 이끼가 껴서 물이 잘 안 흐르게 되면요, 마치 신경이 있으면 신경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누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처럼 이 신경을 누르게 되면 허리에서 다리로 가는 신경은 다리 근육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역할을 하고요, 또 감각을 느껴주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척추관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이 신경을 누르게 돼서 근육이 약해지고 감각을 더디게 느껴지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이 신경 자체를 자극하게 되면 신경통이 나타나거나 허리가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을 통해서 척추관을 뚫어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오래된 수도관이 있다고 해서 그걸 뚫는다고 집 전체에 물이 잘 흐르는 건 아닙니다. 이처럼 이 물을 잘 흐르게 하려면 수도관에 물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줘야 되듯이, 우리도 척추 수술 이후에는 운동을 통해서 근육과 균형을 깨워 주셔야만 진정한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연구 결과에 수술 이후에 2주 정도 후에 운동하신 분들보다 2주 안에 운동하신 분들이 속도나 아니면 우리가 움직일 때 통증을 느끼는 거라든지 낙상의 위험도도 굉장히 낮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즉, 수술은 회복의 시작이지만 운동은 회복의 완성이라는 걸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운동을 통해서 어떤 근육들을 우리가 강화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 정도 근육을 저희가 짚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 근육입니다.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통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둥이 만약에 불안정하다면, 우리가 허리가 수술 이후에 이렇게 잘 잡아 놓는다 하더라도 코어가 불안정하게 되면 어떤 물건을 잡거나 움직일 때 허리가 삐끗하거나 아파서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코어를 강화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 근육들입니다. 엉덩이 근육 같은 경우에는 척추와 다리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관절 부위인데요, 어떤 우리 기둥이 바로 서 있다고 하더라도 끝 범위에서 움직임이 흔들리게 되면 불안정성이 생기겠죠. 마침 우리가 보행을 할 때 골반이 좌우로 흔들리게 되면 허리에 그대로 영향을 줄 수 있고요, 통증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다리 근육입니다. 다리 근육 중에 특히 앞쪽과 뒤쪽에 있는 근육인데요, 이 근육은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엔진이 만약에 고장나거나 안 좋으면 우리가 멀리 갈 수 없듯이 보행을 할 때, 걷게 될 때 멀리 가는 것도 힘들고 피로도도 금방 느껴집니다. 또한 낙상의 위험도 높습니다. 그래서 척추 협착증 수술 이후의 운동은 코어, 허리 근육을 강화해주고 엉덩이 근육을 강화해주고 다리 근육을 강화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입원했을 때 어떤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또 퇴원했을 때는 어떤 걸 조심하셔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원하시고 나면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은 갑작스럽게 굽히거나 이렇게 비트는 동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침상에 이렇게 누웠다고 볼게요. 여기 누워서 앉을 때 갑자기 허리를 굽히거나 아니면 몸을 틀어서 앉아버리게 되면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을 때는 무릎을 당겨서 어깨와 골반, 다리를 통으로 이렇게 통으로 돌아 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다리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바닥에 있는 팔꿈치로 바닥을 밀어주시고, 그리고 반대쪽 손으로 몸을 세우면서 천천히 앉아주시면 허리에 무리가 없이 앉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앉아 계신 자세가 너무 오래 있어도 좋지는 않습니다. 보통 15분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자세를 바꿔주시는 게 좋은데요, 보통 드라마를 보거나 다른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길어지게 되죠. 그런 때는 한 번씩 이렇게 서서 허리를 조금 편하게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다시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허리 근육 자체가 강화하기 위해서 걷는 게 좋다고 하는데, 사실상 초반에 너무 많이 걷게 되면 회복 속도가 오히려 늦어집니다. 그래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짧게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하시고 나면 이제 퇴원을 하시게 되는데요, 퇴원 이후에 우리가 주의할 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원은 스스로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주변의 도움보다는 내가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무거운 물건을 드시면 안 됩니다. 한 3에서 5kg 정도 되는 무게 이상의 물건들인데요. 예를 들면 페트병 2개 정도 될 수 있습니다. 페트병 2개 정도 되는 무게 이상은 내가 들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집에 가셔서 운동을 해야지 라고 하시는데 막상 운동을 하다 보면 조금씩 늘리셔야 되는데 갑자기 오늘 10분 하셨다가 내일은 갑자기 1시간, 2시간씩 하게 됩니다. 이거는 수술의 안정화가 아직 다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시게 되면 오히려 허리에 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조금 줄여서 10분씩 해주시고 내일 괜찮으면 또 5분씩 조금씩 늘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허리의 중립 자세를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허리가 굽혀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때 너무 낮은 소파나 바닥보다는 조금 더 높은 소파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짚을 때도 허리를 숙이기보다는 무릎을 굽혀서 이렇게 물건을 줍거나 아래쪽을 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직후의 운동은 아주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힘이 많이 빠진 상태이고 균형 능력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중에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근육을 조금 깨워주고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코어를 잡아주면서 균형을 잘 잡고 낙상을 예방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게 발목 펌핑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색전증을 막아주셔야 됩니다. 운동의 원칙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은 범위에서 자주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식호흡입니다. 코어를 깨워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주시고 두 무릎을 살짝 세우면 허리가 더 편해집니다. 이제 오른손은 가슴 위에, 왼손은 배꼽 위에 얹어주세요. 먼저 코로 숨을 들여 마실 때 가슴에 손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배 위에 손이 풍선처럼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입으로 천천히 내쉴 때는 배꼽이 등 쪽으로 살짝 들어가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이 과정을 5번 반복하면 한 세트입니다. 이렇게 3세트 해주시고 세트 사이에는 30초 쉬어주십니다. 하루에 2-3번 정도 꾸준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운동은 코어를 깨워 허리를 안정화시켜주고 깊은 호흡으로 폐활량을 회복을 돕습니다. 흔한 실수는 가슴만 들썩이거나 어깨에 힘을 주는 겁니다. 배 위에 손을 올려 놓으신 상태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배 위에 손이 오르내리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발목 펌핑 운동. 다리를 곧게 뻗고 누운 상태에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멀리 밀어주세요. 천천히 20번 반복합니다. 반복 후 이제 발목을 원을 그립니다. 안쪽 방향으로 10번, 바깥쪽 방향으로 10번. 종아리가 가볍게 펌핑이 되고 피가 도는 느낌이 드시면 잘하신 겁니다. 이 운동은 1시간에 한 번씩 방금 한 구성으로 한 세트로 자주 반복해 주시면 좋습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해주고 다리 붓기를 줄여주면서 혈전을 예방해 줍니다. 흔한 실수로는 무릎과 허벅지가 함께 흔들리는 겁니다. 발목만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다리를 편안하게 고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무릎 밑에 말아놓은 수건을 놓고 누워주세요. 이제 무릎으로 수건을 지그시 눌러 다리를 곧게 핍니다. 뒤꿈치가 약간 뜬 상태로 10초간 유지해 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힘을 빼주세요. 이 동작을 10회 하면 한 세트고 세트 사이에는 1분 쉬고 2세트 하루에 2-3번씩 진행합니다. 허벅지 앞쪽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 근육은 앉았다 일어나기, 걷기에 큰 힘이 됩니다. 실수는 발끝에만 힘을 주거나 엉덩이에 힘을 주는 겁니다. 허벅지 앞쪽에 손을 대셔서 힘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복도나 방 안에 천천히 걸어 보겠습니다. 시선은 정면, 어깨 힘은 툭 내려놓고 필요하면 보호자 팔이나 보행 벨트를 가볍게 잡습니다. 발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고 발바닥을 굴리듯이 발가락을 이어 딛습니다. 한 번에 3분에서 5분 정도 걷고 5분 이상 앉아서 쉰 뒤 다시 시작합니다. 하루에 3-4번 정도 해주시는데 조금씩 늘려가셔도 좋습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 위축을 막아주면서 낙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두르거나 발이 끌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 순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딛는 게 정답입니다. 퇴원 후의 운동은 우리가 집에서 해야 되는 활동 범위가 넓기 때문에 낙상을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때도 운동 목적이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우리가 활동하지 못해서 떨어진 근육량을 조금 더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허리 기립근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세워주셔서 허리가 굽혀지지 않도록 더 강화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허리를 잘 필 수 있게끔 유지해 주시면서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퇴원 후에는 이제 운동을 조금 더 활동적으로 하고 움직임이 많아지기 때문에 보조기를 의료진의 지시하에 맞춰서 이게 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바닥이나 침대에 누워 무릎을 세웁니다.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허리는 중립 자세를 유지해 줍니다. 호흡은 편안히 유지하면서 배꼽을 카드 한 장 두듯 살짝 척추 쪽으로 당겨줍니다. 배 전체에 넓게 단단한 힘이 느껴지면 아주 좋습니다. 이 상태로 10초 유지합니다. (8회에서 10회가 안세트이고) 세트 사이에는 1분 정도 쉬어주십니다. 이렇게 2세트 진행합니다. 하루에 1번에서 2번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 주변에 자연스러운 보호대를 만들어 허리 안정성을 높여주고, 흔한 실수는 숨을 멈추거나 배를 과도하게 집어넣는 겁니다. 호흡은 자연스럽게, 배는 살짝 당깁니다.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발은 골반 넓이로 올려줍니다. 양손은 바닥을 편안하게 짚어주시고 발바닥으로 바닥을 가볍게 밀며 엉덩이에 힘을 줍니다. 골반은 손바닥 한 장 들어갈 만큼만 살짝 들어주시고 허리가 꺾이지 않게 배에 가볍게 힘을 줍니다. 살짝 들었다 내리면서 8에서 10회 움직입니다. 8회에서 10회가 한 세트이고 세트 사이에는 1분에서 2분 정도 쉬어주시고 2세트 진행합니다. 하루에 1번에서 2번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엉덩이와 함스트링을 활성화해 일어서기나 걷기에서 허리 부담이 줄일 수 있고, 허리만 들어가게 되면 허리에 가신전이 일어나면서 통증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허리에 힘이 너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엉덩이를 올리고 배를 고정한 상태에서 높이는 욕심내지 마시고 하시는 게 더욱더 좋습니다. 옆으로 누워 엉덩이와 무릎을 가볍게 굽힙니다. 발끝을 서로 붙인 상태에서 골반은 정면을 바라보게 고정합니다. 발을 붙인 채 위쪽 무릎만 조용히 열었다 닫습니다. 엉덩이 옆쪽에 따뜻하게 힘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오시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8회에서 10회가 한 세트이고 세트 사이에는 1분 쉬고 2세트 해주십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하루에 1번에서 2번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둔근을 강화해 보행 시 골반의 흔들림을 줄이고 허리 부담을 분산시킵니다. 더 높이 올리려 하다가 골반이 뒤로 굴러가서 허리에 힘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골반은 정면, 범위는 작아도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손은 균형을 위해 앞으로 가볍게 뻗습니다. 엉덩이를 뒤로 보내며 상체를 길게 유지해서 의자에 살짝 터치했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무릎은 발끝이 넘지 않게 해주시고 발바닥은 바닥을 고르게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6회에서 8회가 한 세트입니다.
세트 사이에는 1분에서 2분 정도 쉬고 2세트 진행합니다. 하루에 1번에서 2번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운동을 키우게 되면 일어서기와 계단이 수월해집니다. 무릎부터 굽히는 실수는 엉덩이부터 뒤로 보내면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허리가 둥글하게 되면 허리가 무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쭉 허리를 핀 상태에서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에게 꼭 필요한 운동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환자분들께서 자주 묻는 질문 4가지 정도만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동작은 언제쯤 할 수 있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허리에는 굽히거나 비트는 동작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수술 이후에 이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숙이거나 비트는 동작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재활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회복된 후에도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동작은 좋진 않습니다. 대신 고관절이나 아니면 등을 조금 더 돌려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거 하나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리를 길게 세우고 내 고관절을 움직여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바닥 생활을 할 때 바닥에 앉는 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바닥에 앉는 동작은 허리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술하신 이후에는 의자에 생활을 해주시면 되고요. 의자에서 생활하실 때는 항상 이 고관절과 무릎의 높이를 생각하셔서 무릎보다 고관절이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앉아서 생활하실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운동을 할 때 걷는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걷기를 할 때는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걷기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 주시면서 5분씩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혹 많이 하셔서 이 회복 과정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이걸 지켜가면서 해주시고, 만약에 허리가 너무 걷는 거 아프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알려드린 운동들 중에 허리가 불편하지 않는 운동을 좀 반복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을 하다 보면 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나요? 아니면 병원에 연락해야 될 상황이 있을까요? 물어보시는데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 운동을 너무 잘못된 자세로 하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했을 때 그럴 수 있는데요. 신경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연락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신경 증상은 날카롭고 강한 통증이 나에게 하루에서 이틀 정도 쉬었는데도 줄어들지 않고, 혹은 새롭게 근육에 힘이 빠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병원에 연락을 하셔야 되고요. 또 수술 부위가 좀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아니면 열감이 너무 심할 때도 병원에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만 조금 잘 지키시면 우리가 회복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리 하루의 루틴으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배워봤는데요. 본인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시고 좀 더 몸을 잘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할 수 있다. We can. 감사합니다. 김진열이었습니다.